사랑하는 딸들에게 오늘은 돈에 대해 이렇게 글을 남기고 싶구나.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 사회적 지위를 결정하는 지표가 된단다. 이 영상을 너희들이 언제 볼지는 모르겠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 영상에 대해 느끼는 바는 조금씩 다를 것으로 생각된다. 아빠는 현재 대략 30억대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만 시작은 5천만 원에 불과했단다. 돈에 대해 이해하고 벌기 위해서는 넓은 시야로 나의 상황뿐만 아니라 주변의 상황까지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하단다. 그리고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 평범한 아빠도 이걸 깨닫는데 불과 몇 년이 되지 않았으니 누가 조금만 더 일찍 조언을 해줬더라면 더 큰 부를 누릴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돈만 바라보는 삶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윤택한 삶을 위해서는 돈이 일정 수준 필요하단다. 옛 속담에 곳간에서 인심난다는 말이 와닿는 것도 이제 내가 곳간을 채워보니 공감이 되는구나. 사람은 뭐든지 경험한 만큼 보인단다.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는 우선 갖춰야 할 것들이 몇 가지 있단다. 우선 너무 직장에 매여 있지 말거라. 직장에서의 성공도 물론 중요하지만 직장에 얽매여서 더 큰 부를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직장에서 주는 월급은 너희들이 회사에 벌어주는 너희의 가치의 10분의 1도 되지 않는단다. 회사 업무로 너희들의 체력이 바닥나고 스트레스로 정신적으로 힘들지 않으려면 어느 정도 직장과 너희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직장에서의 성공과 실패, 인간관계에 대해 일희일비하지 말라는 이야기다. 직장 밖에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넓은 세상이 있으니 너희들의 모든 것을 직장에 투여하지 않길 바란다. 직장에 대해서는 따로 나중에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너희들의 에너지를 직장 이외의 분야에 쏟을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다면 이제는 긍정적인 부자의 마음과 레버리지를 이용해 한 단계 올라갈 차례이다. 아빠도 처음에는 레버리지, 즉 돈을 빌리는 것에 대해 굉장히 부정적이었단다. 빚을 내는 것이 왠지 모를 어깨에 짐이 되는 것 같고 말이야. 하지만 레버리지 없이는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단다. 직장 생활은 단지 레버리지를 위해서 금융기관에 너희들의 신용상태를 확인시켜주는 역할과 월급을 통한 생활비, 그리고 약간의 종자돈을 만들기 위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대출이자가 감내 가능한 수준에서 최대한 많은 금액을 은행에서 빌리고 투자하거라. 역사적으로 물가는 계속적으로 상승해왔다. 가치가 하락하는 돈을 들고 있는 것보다 아파트와 같은 실물자산에 투자를 해야 실질적인 너희 부를 지킬 수 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이 주식이나 가상화폐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지만 투자에도 우선순위라는 것이 있단다. 투자의 우선순위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아빠는 안정이라고 생각한다. 가족들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거주 공간이 가장 첫 번째로 염두해야 할 우선순위라고 생각한다. 그 안정적인 거주 공간을 지금 구매할 것인지 재개발 투자 통해 나중에 더 큰 이익으로 실현할지는 투자자의 성향과 내부 사정에 달려있단다. 아빠의 경우는 우리 가족과의 당장의 안정과 행복이 우선이었기에 결혼하면서 경기도에 작은 집을 구매했단다. 언제든지 우리 가족의 의지로 이사를 할 수 있고 전세나 월세집을 알아보기 위해 전전긍긍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지. 감내 가능한 수준의 이자, 특히 정책금융의 경우에는 상당히 낮은 금리로 제공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게 하나하나 방법을 찾아가며 집을 사게 되었단다. 그리고 그 작은 집의 금액이 또 하나의 큰 종자돈이 되어 그 돈과 더 큰 레버리지로 서울에 이사할 수 있게 되었단다. 이후에는 좀 더 쾌적한 새 아파트에서 살기 위해 열심히 청약시장에도 도전하고 분양권 상황도 살펴서 지금의 자산을 마련하게 되었단다. 거기에 현재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의 가속도를 받아서 단기간에 5천만 원을 30억으로 불릴 수 있었단다. 만약 대출도 받지 않고 받은 대출을 상환하는 데에만 전전긍긍의 다른 투자를 하지 않았더라면 인플레이션의 파도를 올라타지는 못했을 것이야. 지금의 투자법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기 때문에 항상 경제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중이란다. 너희들의 시대에는 상황이 아주 많이 달라질 테니 그 시대에는 그 시대에 맞는 투자 방법을 찾아야겠지. 기억을 더듬어보면 아빠의 학창시절은 부유하지 못했어. 길거리에서 파는 300원, 500원짜리 오뎅도 선뜻 사 먹기 힘들었단다. 대학을 다니던 20살에는 학자금 대출을 받고 매달 내는 이자가 너무 부담스러워서 직업군인을 할까도 진지하게 고민했었단다. 그때 좀 더 아빠가 넓게 바라보고 고민할 건강한 정신과 육체가 있었다면, 누군가 아빠에게 돈과 인생에 대한 조언을 해줬더라면 그렇게 힘든 20대를 보내지는 않았을 거야. 결국 돈이란 것도 생각의 전환이 있어야지만 부자가 된단다. 너희들이 지금 몰두하고 있는 것을 잠시 내려놓고 생각을 해보렴. 나는 어떤 인생을 어디에서 누구와 어떻게 살고 싶은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나는 무엇에 몰입을 하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가? 아빠의 20대는 하루하루 아르바이트로 삶이 힘들었고 미래에 대한 생각으로 마음이 불안해서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고 실현시킬 실천 방안을 생각해보지 못했단다. 단순히 어떻게 하면 내가 취직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만 고민했기 때문에 취직을 한 이후에는 더 이상 고민하지 않았던 것 같다. 취직이 오로지 1순위 고민이었기 때문에 취직을 한 이후에는 이후의 삶에 대해 깊게 생각해보지 못했어. 하지만 세상에 돈을 버는 수단은 직장 생활뿐이 아니라는 걸 아빠가 돈을 벌어본 다음에야 깨닫게 되었단다. 아빠는 무척 평범한 사람이어서 이렇게 깨달음이 좀 늦었지만 너희들은 좀 더 인생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해보고 너희만의 멋진 인생을 그리는 데에 시간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 아빠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우리 딸들이 멋진 인생을 살게 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벌어야 하기 때문이지. 그리고 아빠는 어떻게 하면 아빠의 시간을 벌 수 있을까 고민한단다. 아빠의 24시간 중에 직장에서 소비하는 10시간을 온전히 너희들과 함께하고 싶거든. 소위 말하는 파이어족, 경제적 자유를 위해 오늘도 열심히 공부하고 고민한단다. 그러니 너희들은 열심히 너희의 인생을 살게 하는 데에만 고민하렴. 너희들 뒤에는 아빠가 항상 응원하고 있을 테니까 말이야. 그리고 인생에 있어 사실 돈보다 중요한 것은 건강이란다. 나중에 직장이라는 주제와 건강이라는 주제를 별도로 나눠서 글을 남길까 한다. 무언가를 위해 성취를 하려면 소위 이야기하는 집중력과 정신력이 필요한데 이 두 가지는 체력이라는 기본 바탕이 없이는 불가능하거든. 건강하면 뭐든지 할 수 있단다. 오늘 사실 돈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돈이 아무리 많아도 건강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단다. 잘 먹고 잘 자고 즐겁게 잘 지내면 인생은 그걸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단다. 그럼 다음에 아빠가 직장에 관한 이야기와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해줄게. 사랑하는 아빠가